절대적 기재 사항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외우기도 하는데 재미 삼아서 두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발음을 하면 좀 이상하니까 발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1에 대한 것은 일주의 금액이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천만 원짜리 자본금이 있는 회사가 5천 원으로 나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5천 원이 한 주당 얼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천 원 나누면 만 주가 된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일주의 금액이라는 것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점 소재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본점 소재지가 어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소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관에는 구체적으로까지는 기재 안 해도 되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 군까지만 기재하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사 갈 때마다 주소 바뀌는데 정관 바꾸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라는 것인데요. 목적은 뭐냐? 우리 개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연적인 권한을 받고 태어나요. 그게 이제 기본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 이 주민등록이나 어디에도 없죠. 근데 법인은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람 구실할 수 있다는 범위예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입니다.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범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고 방법입니다. 주식회사는 특별히 일간 신문 같은 걸 정해서 우리는 일간 어느 신문에다가 게재한다라고 해서 공고 방법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권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뭐냐? 옛날 방식의 이제 표현인데, 현재는 이제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고 합니다. 주식 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발행이 되면서 처음엔 만주가 발행됐다가 증자를 하면서 또 만주가 돼서 2만주, 3만주, 4만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도는 정해놔, 미리. 우리는 대충 얼마까지는 발행할 수 있다, 이런 한도가 있으면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제한은 없어요. 이거 뭐 1억 주를 해도 상관없고. 자, 근데 이거는 설립 시 발행 주식수입니다. 설립 시에는 요 발행 주식수만큼 발행한다, 그거고, 나머지 중간에 주식수가 늘어났을 때는 여기는 안 건듭니다. 그 다음에 발기. 자, 발기라는 것은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정관을 작성한 사람들을 발기합니다. 설립시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기에는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상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절대적 기재사항에서 가의 목적이죠. 목적을 보면 정관에 적힌 목적이 정관에 기재되고 그대로 등기부에도 올라갑니다. 등기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동시에 등기사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립 시뿐만 아니라 목적 변경 시에도 정관 변경 자체를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그 정관에 적힌 목적과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 종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이 관계예요. 개인이 출생을 하면 주민등록을 하죠. 법인이 출생을 하면 법인 등기를 합니다. 설립 등기를. 그러니까 요 주민등록과 법인 등기는 요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관계였다가 여기 밑에 이제 개인이 영업 개시를 할 수 있죠. 이거를 사업자 등록이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법인도 여기 또 영업 개시할 수 있죠. 요때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 합니다. 자,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요거와 요게 대응되고 요거와 요게 대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출생 여부가 주민등록, 법인은 출생 여부가 법인 등기, 둘 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요 선에서 요 사업자 등록이 되면 이거는 개인 사업자, 요건 법인 사업자가 됩니다. 요때 보면 이 사업자 등록상에 업태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민등록은 당연히 없지만 요거하고 요거는 어떤 관계냐? 목적은 할 수 있는 반응한 범위라고 했잖아요. 요 안에서 실제로 하는 것을 코드 분류표에서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를 포함한 개념이긴 한데 또 업태업종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등기하게 돼 있지 않고요. 그냥 풀어 쓰게 돼 있어요. 예컨대 컴퓨터 도소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업태가 뭐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의 업종이 아마 도소매일 거고 업태가 이제 컴퓨터 주변기기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목적은 그냥 풀어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맨 밑에 이제 25페이지 밑에 보시면 정관의 목적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및 수출입으로 풀어서 기재하면 족하고 그 표현에 업태와 업종을 구분하여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상에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이거를 전산 코드화로 이렇게 쪼개게 돼 있다. 이렇게만 보시게 됐습니다. 자, 26페이지 보시면 이제 목적은요,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돼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제조, 상업, 이렇게만 쓰면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등기관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상호인데요. 상호는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이어서 회사의 정관의 절대적인 기재사항과 동시에 등기사항입니다. 근데 상호에는 회사의 형태도 항상 들어가 있어요. 주식회사면 주식회사는 항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주식회사 땡땡 혹은 땡땡 주식회사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얘들은 다 주식회사 아름다운 세상에라고 해놨거든요. 아름다운 세상에가 상호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호에는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좀 내용 넘어와서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상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상호와 똑같은 상호를 쓸 수가 없습니다.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한은 뭐냐면, 동일한 특강시군, 요걸 이제 최소행정구역이라 하는데, 그 지역,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등기가 하나 되어 있는 상호가 있으면 같은 상호를 쓸 수가 없어요. 주식회사 아름다운 세상에가 되어 있으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그러느냐.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본체가 실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 있는 생활권에 주식회사 아름다운 세상에 하고 나는 거래를 한다. 근데 갑자기 서울에 똑같이 유한회사 아름다운 세상에가 있다. 혹은 아름다운 세상에 주식회사가 있다. 이거를 허용하면은 거래 상대방이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되게 이제 생활권 범위 내로 뭉습니다. 그걸 이제 특광시군,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뭐 부산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태안군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안에서 등기소 관할을 대부분 비슷하게 맞추게 되고요. 그 내용에서 등기한 상호가 있으면 그 내용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는 못 씁니다. 이름은 조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동일 상호가 그 곳에 있는지 없는지는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인데요. 이 그림 보이시죠? 하단에 그림이, 이게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입니다. 아마 일을 하시게 되면 여기를 자주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 상호를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은 맨 아래쪽 좌측 하단을 보시면 법인 상호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해 보시면은 28페이지에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상호 찾기 이렇게 돼서 해당되는 관할 등기소 이제 이 지역이 나오겠죠. 지역에 따른 관할 등기소에서 그거를 놓고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주식회사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쓰고 싶은 데 가면 주식회사 뺍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 상호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에를 딱 치면 그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 내용들이 쭉 뜹니다. 다행히 여기선 없죠. 검색 결과가 없습니까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항상 상호 검색을 해서 회사 설립하거나 상호를 바꾼다거나 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겹치지 않는지 그걸 보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